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임은정 검사 소식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들이 내부망에서 법사의 출석 관련해 발악하며 법치주의 훼손 운운하며 온갖 떼를 쓰며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오히려 그런 검찰을 겨냥하며 청문회 출석을 알렸습니다. 내부방에서만 뛰놀던 검찰들이 궁색해진 것인데요. 임은정 검사, 지난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감히 거부할 수 없기에 증인 채택 뉴스를 접하고 청문회 출석을 위한 공가 결제도 바로 받아두었죠.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 자료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문을 접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검찰이 국회가 부르면 못 간다는 말이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해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지난 최상병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출석과 증인 선서 여부, 증언 내용과 답변 태도는 국방부 등 군의 공식 보도자료 너머의 진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죠. 위법한 수사로 법치주의를 농락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관련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님처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적지 않은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게 아닌가 싶어 너무나 안타깝네요. 임은정, 저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주권자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임은정 검사가 있기에 법사위 청문회 날 조중동도 그리고 국힘도 검사들 대변만 하다가 망신당할 장면이 벌써 그려지는데요.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약 2100명에 달하는 검사들 중 검사다운 검사가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니 검찰은 어쩌면 이 사회에 가장 쓸모없는 몇몇 조직 가운데 으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였던 20년차 공무원 후폭풍. 언론들과 국힘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토요일에도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사저널에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 숙였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사저널. 고인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도 대통령실 관련 질의에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장은 가족에게 A4 용지에 짧은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저널. 특히 김 국장은 생전에 지인들에게 김 여사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했다고 한다. 쏟아지는 질타 속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 국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당시 김 국장은 대통령실의 청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과 관련된 차원에서 파근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연거푸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무척 괴로우셨나 봅니다. 덧풀이 하면 할수록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찰은 공소기각을 노리고 있다. 봉지욱 기자, 좋은 머리들을 이렇게 쓰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요. 뉴스타파.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재판받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올해 초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은 어서 나를 기소하라고 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테지만 다른 한편 검사가 자신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씌운 오명을 타파할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담겼다. 실제로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소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뉴스타파 사건 공판준비 재판을 방청하면서 든 생각은 검찰이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미 뉴스타파를 기소를 했지만 공소기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무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공소기각은 공소의 형식적, 절차적 흠 때문에 유무죄를 가리지 못하고 판사가 형사재판을 끝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검찰의 공소유지 방식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다. 이번 윤 명예훼손 사건의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원해야 공소를 제기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수사와 공판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재판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재판을 끝낸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검찰 실무에서는 친고죄든 반의사 불벌죄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를 확인한다. 뉴스타파. 하지만 검찰은 지금도
윤통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정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공소장이다. 지난주 공판준비 재판에서 법원은 2시간에 걸쳐 공소장 수정을 지시했다. 재판장은 공소장 1번주의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말했다. 공소장 1번주의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할지 모르게 만드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일로 대통령 후보자 시절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는 없다. 필시 검찰이 마지막 카드로 공소기각을 노린다는 가설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바로 좋은 머리들을 이렇게 쓰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빨갱이 타령을 끝장낼 김병주 후보 지지자분께서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저를 위해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다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다홍만 믿고 정진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역시 빨갱이 타령을 끝장낼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 권익위 전 간부, 숨진 국장,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토로. 사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 토로에. 해법 찾아야 하는 국장으로서 무혐의 결정에 따른 비난에 괴로웠을 것. 노컷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 뷔페에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이 있었을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은 경기도, 모레 일요일은 대전 세종에서 열립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톡톡히 합시다.